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일단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이고요. 02-2056번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청취율 조사 전화일 경우가 있는데요. 잘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수표의 뉴스 하이킥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주 동안 방송 중에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5분을 뽑아서 생와사비와 여름 메뉴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신데 다만 이제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선물을 발송해드릴 수가 없어서 참여하시려면 문자 메시지나 미니 메시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세월호 11주기죠. 네, 오늘이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1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경기도 안산시의 화랑유원지에서는 오후 3시부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이 열렸는데 여러 정치권 인사들의 추도사부터 시작해서 유가족과 시민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공연도 있었고요. 그리고 생존자들이 희생자들에게 붙이는 편지를 낭독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오후 4시 16분에는 안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려 퍼져서 묵념을 한 뒤에 행사가 끝났습니다. 안산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월호를 추모하기 위한 여러 이제 추모식들이 열렸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11주년이 갖는 의미와 과제. 내일 저희가 오랫동안 그 유족들과 함께해온 김현 의원 모셔가지고요.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방금 속보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 같은데요. 조금 전에 헌재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얼마 전에 지명을 했었던 헌법재판관 2명, 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행위가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헌법 심판을 청구했었던 사안을 두고 이제 가처분이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요.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놨던 이제 지명은 일단은 시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제 멈춰 있게 됐습니다. 본안 심판이 나올 때까지는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어떤 정치적 행위의 결과가 상당히 좀 빨리 결과를 지금 받아봤고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문제가 있는 행태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 측면에서 계속 지적이 들어왔었기 때문에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그 행위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고 나온 셈입니다. 물론 위헌인지 여부까지 이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파면당한 대통령이 임명했었던 국무총리가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국에 뭔가 정책 행위를 할 때는 더더욱 신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 몇 대 몇이고 이런 건 안 나왔죠? 아직 나왔습니까 혹시? 아직 이제 구체적인 그 숫자까지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결정 내용이 전해지면 저희가 조금 더 추가로 이제 말씀해 주시죠. 이따가 전해지면요. 바로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정이 오늘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요. 한독수 권한대행의 어떤 뭐랄까요? 이런 표현밖에 안 되는데 황당한 어떤 변명. 지명이 아니라 발표였다. 이 얘기는 정말 국민들한테 이게 해도 될 소린가? 그야말로 제가 이제 비평가로서 비평을 하자면 윤석열 정권의 국무총리다운 행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권 초반에 온 국민을 황당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이제 MBC를 향한 이 공격의 어떤 시발점이 되기도 했었던 이른바 이제 바이든 날리면 논란 때부터 시작된 것들이거든요. 마치 이제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 같은 이게 이상한 무슨 말입니까? 행태의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본인이 발표하기도 했었던 내용입니다. 본인이 이제 지명을 하면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 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국무총리실에서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기자들한테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했던 얘기를 자기가 뒤집는 셈인데 그제 이제 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가처분 심리를 위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그러니까 지명을 한 게 아니고 발표를 한 거고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식의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지 후보자를 발표했을 뿐 발표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만약에 지명한 것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예. 이게 이제 지명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결국 국가기관의 내부적 행위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명을 실제로 한 게 아니라 아직 발표 단계였을 뿐인 거고 설사 그거를 지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대통령실 내부 내지는 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일 뿐 우리끼리 알기 위해서 발표한 것일 뿐 그게 이제 국회에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은 아니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떤 그 논리적 자신이 없었으면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 궤변의 목적은 각하시키려는 목적이겠죠? 그렇습니다. 아직 예. 구체적으로 예. 행위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행정행위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 뭐 가처분 할지 말지 여부를 따질 내용이 없다. 그게 뭐 목적이겠죠? 이런 궤변의 목적은요? 예, 그런 식의 주장을 하려고 했었던 것 예.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 내용 자체가 뭐 저도 이제 오늘 이 그 보도가 있고 나서 여러 헌법학자들한테 취재를 해봤습니다만은 헌법학자 중에 이제 한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이런 의견서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주장대로 하자면 대통령 몫의 임명권이 있는 지명권이 있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거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자체도 그냥 요식행위일 뿐이고 네. 실제로는 대통령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 행위다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서 인사청문회가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도 결국 그냥 요식행위다. 이 모든 것들은 지명하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기도 한 거라 예. 국무총리가 그걸 지명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지금 이 정권이 이 정부가 헌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 이렇게 이제 헌법학자들이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어떤 그 황당한 궤변을 얘기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하시면 각하를 노리고요. 각하가 되면 네. 2명의 헌법재판관이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지명을 해서 네. 기각을 시키겠다. 뭐 이런 의도가 읽혀지는 부분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혹은 뭐 기각을 시키거나 혹은 그게 이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대로 임명을 하거나. 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욕심이 있고 황당한 어떤 의도가 있어도요. 국민들을 향해서 조금은 어떤 설득되는 말을 내놔야 될 텐데 이건 헌법학자가 아니라도 너무나 황당한 궤변을 아주 자연스럽게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뭐 저희도 여러 번 지적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 정권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헌법적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좀 그 작고 제한적인 그러니까 문헌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 지명이든 혹은 뭐 발표든 그 행위가 어떤 의미를 국민들한테 던져줬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자기도 임명권 혹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보자 2명을 선별해서 국민들 앞에 발표를 했는데 그 행위를 발표라고 지칭을 하든 혹은 지명이라고 지칭을 하든 어떤 헌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걸 진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막 그렇게까지 간 것은 아니고 그 전 단계일 뿐이다. 이렇게 따져 나오는 것이 사실 이 정권 내내 했었던 행태의 반복입니다. 뭐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계속 따졌던 것들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해가지고 자기가 했던 행위를 의미 축소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뭐 비상계엄이 무슨 계엄을 실제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경고의 의미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국회를 봉쇄하는 조치가 군인들 사이에서 군 내부에서 봉쇄라는 의미는 일반적 의미의 봉쇄랑은 좀 다르게 사용한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게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할 만한 어떤 그 지적 소양을 갖추지 못했거나 내 말에 속아 넘어갈 거라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어떤 이 행정 행위를 마음대로 이제 따라오라고 법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위정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뭐 모르지만요. 이런 어떤 회개한 논리를 들으면 정말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렇게 오늘 안 나온다는 얘기 이렇게 급하게 나온 것도 혹시 이런 어떤 궤변이 퍼지면서 혹은 뭐
오히려 자극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뭐 예측이 돼 있었던 사안이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8일에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9명의 재판관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 어이없는 논지를 펼치긴 했습니다만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은 굉장히 중대하긴 합니다. 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예.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은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 권한 범위에 대해서 한 번 대통령 탄핵을 우리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못 만든 셈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사회적 합의도 명확하지 않았던 셈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물론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대부분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기왕 이렇게 던져진 김에 권한대행은 어디까지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가, 뭐 권한이 어디까지 제한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기는 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심리를 좀 서둘렀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지난 정권에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요. 모든 법률을 법 하나하나로 따져가지고 어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활용해가지고요. 이 법을 어떻게 이렇게 헝클어놨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앞으로 법을 적용해야 될까? 그런 걱정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예. 소위 이제 이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한국의 고위 관료들이나 정치인들 뭐 주로 이번 경우에는 이제 보수 정치인들입니다만 본인들이 하는 일이나 행위에 대한 무게를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이제 법리적으로 나중에 법원에 가서 따져야지만 그 행위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주목을 받는 정치인들은 자기가 말을 던지는 순간부터 의미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고 여론의 역풍을 맞고 비판을 받게 되면 갑자기 법적으로 한번 용어 따져봅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좀 무책임해 보인다. 그런 부분들을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고위 관료들이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전원일치군요. 전원일치 9대 0의 의견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굉장한 일을 많이 하는군요, 요새. 그렇습니다. 물론 뭐 가처분 인용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앞으로 이제 따져볼 내용이 있어서 일단 행정행위를 멈춘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 헌법소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까지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재판관 전원일치 9대 0으로 인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한다면 아마 헌법소원의 결과, 헌법심판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은요. 지금 뭐 상설특검 추천을 안 한다든가 매일매일 헌법 위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회개한 논리 또 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권 주자 같은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그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도 않고요. 네, 저희가 어저께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데일리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에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확정적인 보도를 내놓은 바가 있는데 그 직후에 이제 MBN에서 또 단독 보도를 내놓은 것이 총리실의 이제 측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제 측근을 인용해서 아직 뭐 나갈지 말지를 결정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열어놓는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 한덕수 총리가 다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막는 게 본인의 소명이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MBN 기사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제 국무총리실에 주요 핵심 참모가 있는 자리에서 총리가 뭐 이제 정치에 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취지로도 들리는 거라서 그거는 뭐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논란이 되니까 MBN 보도가 있고 난 직후에 또 총리실에서 곧바로 보도 자료를 내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제 해명하는 이제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치권에서 자주 하는 일들이죠. 뭘 하고 싶을 때 옆에서 흘려놓고 부인하고 혹은 또 뭐 다른 쪽에 또 흘리고. 근데 지금 트럼프 사실 이 소동이 보여주는 본질은 국무총리 한덕수가 그래서 나간다는 건지 안 나간다는 건지 지금 이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 그것도 이제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심판이 선수를 뛸지 여부를 결정을 못하고 버둥대고 있다, 허둥대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결정을 안 하면서 일부러 간을 보고 있다. 이제 몸값을 올리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정치적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의심을 좀 심화시키게 되는 것이
오늘 아침 신문의 이제 주요 일면이나 혹은 예. 이제 논설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공통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고 있는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예.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 임시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예. 주요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움직임. 특히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미국에 직접 협상을 하러 간다는 얘기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왜 서둘러서 협상을 하려고 하느냐. 권한이 제한적이고 차기 정부가 곧 들어오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보수와 진보 뭐 중도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매체에서 오늘 아침에 쏟아낸 논설의 이제 주요 논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에 전해진 그 얘기를 보니까 국민의 박민영 대변인이 이야기한 건데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한대행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한대행이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에 대한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 직접 방미길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에서 부정하는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 부정하지 않았다고요? 네. 예. 저 총리실에서 이제 부정했죠. 이거 부정했죠, 이거는. 예. 그런데 하여튼 그 측근이나 어떤 당 내부에서 자꾸 부추기는 쪽이 있고 이게 다 모든 것이 한 총리 대행 자체가 그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계속 어떤 문기적거리면서 자신의 어떤 몸값을 높이려는 것 같이 보이는 행위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어떤 주변에서 자본 같은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좀 겹쳐보셔야 되는데요. 총리실에서 나오고 있는 나갈지 말지를 머뭇거리는 듯한 행보하고 반대쪽에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몸값을 키워주는 듯한 행보들 혹은 발언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박민영 대변인도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고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이제 한덕수 추대론이나 한덕수 차출론의 주요 이 근거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통상 압박이 심하고 관세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 전문가이자 이제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역할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대선에 뛰어들어서 그런 어떤 전문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마치 발을 맞추는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지휘하고 있는 지금 임시 대행 정부가 트럼프 정부하고 계속 이제 협상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듯한 행보. 그래서 뭔가 이제 성과를 내려고 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건 아니냐. 정책 의도가 깔려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한 1분 남았는데요. 일단 총리실에서는 조금 전에 나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새로운 헌법재판관 2명을 국무총리가 지명하겠다라는 무리한 시도는 좌절된 걸로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좀 이따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은요. 전 권한대행이죠. 한덕수 권한대행 못지않은 또 궤변. 이 무슨 두 분이 궤변에 경쟁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정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고위 공직자들이 휴대전화를 자주 바꾼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내란 이후에는 거의 모든 공직자들이 휴대전화를 바꾼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랬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과정에서 위증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오늘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된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이 청문회 이 조사 대상인 최상목 부총리가 당연히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있는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했더니 없다라고 이제 답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없다라는 답변이 5분을 채 가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 질의가 끝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측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 장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상목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심칩 바꾼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최상목 장관. 네. 방금 김용민 의원 질의에 핸드폰 교체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장경태 의원실에서 휴대폰 기기 변경 내역 제출을 하라 요구를 해서 받은 답변 자료입니다.
그러면 최상목 증인은 바꾸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료는 바꿨다. 2024년 계엄 직후인 12월 7일 날 이렇게 바꿨다라는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제가 핸드폰 기기를 계엄 이후에 바꿨냐고 말씀하셨어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건 맞습니다만 제가 계엄 이후인지는 네 그래서 분명한 거는 핸드폰 기기를 과거 거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바꿨냐는데 안 바꿨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드러나니까 고장이 나서 바꿨답니다. 네. 또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건 맞는데 이제 계엄 이후였는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질문의 취지는 명확하거든요. 바꿨냐 안 바꿨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장이 나서 바꾸건 뭐 실증이 나서 바꾸건 특히 그 바꾼 이유는 뭐 누구나 다 짐작하듯이 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인 거고요. 예. 이 정부의 이제 주요 고위직자들이 이제 대부분 휴대전화를 바꾼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탄핵할지 여부를 따지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계엄 정국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뭐 최상목 전 권한대행 지금 이제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을 향한 청문회를 하는 자리에서 의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지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뭐 걸리면 그때 가서 해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안 걸리면 그냥 그대로 거짓말한 채로 가고 이러려고 지금 청문회에 참석을 한 건지 이렇게 지금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휴대전화가 갤럭시 S24 울트라인데 애초에 구매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휴대전화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빨리 고장이 나면 이 얘기를 듣는 삼성전자 직원들은 눈물을 흘릴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실제로 고장나서 바꾼 게 맞느냐라는 의심을 뭐 국회의원들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 내지는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이 다 바꿨기 때문에 뭐 결국 같은 목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내란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별할 수 없도록 일종의 이제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일제히 바꾼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약간 한국말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꿨냐고 물을 때는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아닙니까? 그런데 고장이 나서 바꾼 건 바꾼 게 아닌 건가요? 아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란이 일어나고 그 직후에 12월 7일에 바꾼 겁니다.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고 12월 7일에 바꿨는데 언제 그때 바꿨는지 휴대전화를 모른다는 바꿨는지 것들. 그걸 잊어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누가 봐도 거짓말로 느낄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어떤 태연해요. 이게 반복되는 행위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 보면 국회 권위를 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제대로 좀 인정하지 않고 국회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